노년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2023년도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도 그리고 소득 인정액 등을 산정하는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 32만 1,950원, 그리고 부부가구는 20%가 감액되니까 51만 5,120원으로 지난해 기준 4.17% 인상안이 정부 안에서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직 기초연금액은 확정이 아닙니다. 이달 중 전년 물가 통계가 나오게 되면 확정하고 또 확정된 금액으로 올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아마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 반영 금액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독가구 기준으로 하면 32만 1,000원 정도에서 2,000원 사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초에 발표되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은 발표되었습니다. 단독가구가 월 202만 원, 부부가구가 월 323만 2천 원입니다. 작년 2022년과 비교해서 12%까지 올랐으니까 이건 좋은 거죠. 선정 기준액이 높아지면 탈락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되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정 기준액이 중요한 건데요. 올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분들과 기존에 또 탈락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재시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늦어지게 되면서 부부감액을 폐지할 듯 하였지만 결국 큰 틀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 올해 기준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은 매년 연초에 변경되기 때문에 2023년의 최신 정보로 정리한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두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을 선정하는 자격심사 단계와 또 연금 금액을 결정하는 감액심사 단계입니다. 먼저 자격심사 단계로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어 신청이 들어오면 이때 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기준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라고 합니다.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넘게 되면 탈락하게 되는데 통상 대상자의 30% 정도가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70% 수급 대상이 되면 다시 전체 금액을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감액 기준을 적용한 후에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고 매달 20일 신청한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일단 기초연금 수혜 대상이 되면 올해 같은 경우 단독가구 기준 최대 100% 받으면 월 32만 1,950원 정도이지만 감액되어서 최소로 받으면 10%인 32,195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얼마가 되든 받으려면 먼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60일 이상 해외에 가 있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때는 귀국해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재산과 소득을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이고 그리고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역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사학연금, 또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같은 이런 공적 직역연금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이때에는 배우자까지도 함께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자격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신청해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고 계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는 시간이 되실 거고 과거에 탈락하신 분들이나 올해 58년생으로 생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준을 잘 이해하시면 신청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소득 환산액을 합해서 결정합니다. 먼저 소득 평가액은 직접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화폐소득이죠. 그래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월급,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급여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이렇게 네 가지 소득을 말합니다. 이 각각의 소득에서 공제를 한 후에 합하게 되는데 각 소득의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급여소득으로 전체를 소득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소득에서 108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후에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참고로 여기서 근로소득은 수령액이 아니고 세전금액입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이라든가 공공일자리 소득, 그리고 자활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뺍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순수 근로소득으로 기준금액인 202만 원이 되려 이걸 역산해 보면 한 달 월급이 세전 396만 5,700원 정도를 받아야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상대적으로 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라면 월 677만 7천 원 정도 월급을 받으셔도 두 분이 합쳐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임대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수입과 소득은 다릅니다. 들어온 돈이 아니라 여기서 비용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세무신고할 때 통상 비용 다 공제하고 세금 내셨을 테니까 바로 그 납세 대상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소득은 예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 등의 이자 또 배당소득이 있죠.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민간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은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수당과 국민연금 또 연금성 산재보상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진폐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적 이전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에 주택 가격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본인이 사는 주소죠. 그 주소가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라면 시가표준액입니다. 이상의 경우라면 주택가의 0.78%를 소득이라고 보고 정산합니다. 자녀 집이니까 월세 등을 안 내겠죠. 그러니까 안 낸다고 보고 이거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표에서 보면 시가표준액 10억 원의 자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월 65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두 가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하게 되면 소득 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소득은 계산했고 두 번째로 이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을 알아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또 자동차 및 회원권, 부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부채는 빼주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재산은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입주권, 또 분양권,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하는데 이 지역마다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 대도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특례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 용인, 고창, 창원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을 재산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소도시, 도의 시라든가 뭐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경우는 8,500만 원을 공제해주고 농어촌, 도의 군입니다. 이런 경우는 7,2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예금 같은 경우는 3개월의 평균 예금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적금은 지금까지 던 총 납입액을 봅니다. 그리고 주식은 최종가액입니다. 요즘은 뭐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작년보다 많이 빠져 있겠죠, 대부분이. 그리고 보험은 해지 환급급, 보험을 현재 해지했을 때 얼만큼 나오는가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재산은 공제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일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채는 대출금 공식적이어야 됩니다. 주로 은행권이겠죠. 제1, 2금융권 뭐 이런 대출이 있죠. 그리고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이 50% 범위내까지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누구한테 줬는데 이 보증금을 갖고 있으면 이 보증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50%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 가족 간의 임대보증금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회원권인데 연식이 10년을 넘지 않았고 3000cc 이상이거나 또 4천만 원 이상이면 차량가를 100% 가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 구입가가 아니고 현재 잔존가격 기준입니다. 골프, 승마, 콘도, 또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등도 100% 반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나 회원권 등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다음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11년 7월 이후에 증여한 재산은 자연 소비분, 그러니까 생활비 정도죠. 이것만 공제되고 기초연금 산정 시 명의가 변경되어도 본인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이 재산을 우회시켜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여기서 공제하는 자연 소비분은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물가 등을 반영해서. 그래서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가구는 221만 7,408원이고요. 그리고 부부가구는 270만 482원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재산을 증여해도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마치 내 재산처럼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조금씩 깎아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최소 1억만 해도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자, 한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리면 소득이나 일반 재산의 증감의 정기조사는 연간 2번 합니다. 2회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면 가만히 그냥 기다리시고 또 반대로 재산이 줄거나 직장을 퇴직하거나 했다면 65세 이상인데 못 받으셨다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거나 재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액의 감액과 의료급여 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한 후에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제도의 취지가 이 사회복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청하시지 않습니다. 신청이 복잡하지는 않는데 또 그리고 상담을 하면 잘 안내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청 안 하면 절대 안 줍니다. 나중에 신청하면 지나간 건 소급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올해 58년에 출생하신 분들 생일 챙겼다가 생일 한 달 전부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득이나 재산이 높아서 그동안 못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탈락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연초에 발표되는 선정 기준액을 확인하셔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비용 없으니까 꼭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액이 작년 30만 7,500원에서 월 32만 2천원 정도로 정해지면서 기초연금이 도입된 첫 해인 2014년 435만 명이었습니다. 수급자가. 근데 올해는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시에 2014년도죠. 6조 9천억 원에서 올해 22조 5천억 원으로 무려 3.3배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서 뭐 예전처럼 한번 많이 올리는 이런 경우는 이제 힘들어졌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서 탈락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효자 기초연금의 2023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액 관련 내용 등은 이전 영상에 자세하게 올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BGTV 리암입니다.